여행자도 시간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건 내 할 바 아니죠. 그러길래 누가 그렇게 귀찮은 일을 맡으래요? 어라? 운이 좋네요. 구세주가 왔어요. 네? 살았다! 여행자 와줬구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되게 한가한가 보네. 사장님. 여행자보다 사장님이 더 한가하시잖아요. 그럴 리가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여기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걸요. 아무리 받기 싫은 의뢰라고 해도 핑계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널 부른 거야. 상황 설명부터 할게. 최근 텔리오 봉행의 중요 인사 한 명이 실종됐어. 연락도 안 되는 모양이야. 이런저런 이유로 텔리오 봉행 쪽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펼칠 수는 없다고 해.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의뢰가 들어왔어.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쿠조 사라야. 텐요 봉행의 대장이 실종됐어. 정말 그 대장님이 실종됐다면 이나즈마 성이 조용할 리 있겠어요? 그랬다면 우리에게만 의뢰할 리가 없잖아요. 여행자, 사장님이 헛소리한 거야. 실종된 사람은 시카노인 헤이조라고 해. 그는 봉행소의 특별 탐정이야. 직급은 도신인데 능력이 출중해서 봉행소가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이지. 응? 저보다 능력이 출중한가요? 사장님, 안 도와주실 거면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미안해 여행자. 의뢰를 받기는 했지만 너도 보다시피 사장님은 이 일에 끼어드는 걸 별로 원치 않으셔. 땡! 틀렸어. 이유는 간단해. 난 그 녀석 일에는 절대 안 끼어들 거거든. 시카노인이 실종된 것보다 더 반가운 소리는 시카노인이 100년 동안 실종됐다는 거지. 아무튼 산고 사장님이랑 헤이조 씨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해. 사장님은 헤이조 씨가 진실의 성전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라 했거든. 정말 짜증나는 녀석이지. 헤이조 씨의 성격이... 별나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반대한다 해도 난 모른 척할 수 없어.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맡기고 싶어. 예를 들면 전지전능한 여행자한테 말이야. 아니, 그 텔리오 봉행이 약속한 보수는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줄게. 개인적으로 추가 금액도 지불할 거고. 그러니까 제발 이 의뢰를 맡아줬으면 해. 헤이조 씨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라면 네가 도와주는 게 안전할 것 같아. 정말 고마워. 헤이조 씨가 실종 전에 와타츠미 섬에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전쟁 기간에 와타츠미 섬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모양이야. 전쟁이 끝나고도 와타츠미 섬에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 듣자 하니 넌 산호궁이랑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하던데 거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하면 될 거야. 정보는 대충 이 정도야. 이건 봉행소의 의뢰서니까 헤이조 씨를 찾으면 바로 봉행소에 보고해줘. 당신은 황새치 2번대 대장? 전 이곳을 지키고 있는 시바타라고 합니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 그 탐정이요? 누구인지 압니다. 이름이 시카노인 헤이조였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근처에서 자주 보였습니다. 그때 상고노미아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르니 지켜보라는 명령을 받아서 지켜보긴 했는데 그냥 나들이 온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산호궁 근처에서 그 탐정을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 산호궁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노부스페 형님들, 전 그냥 지나가던 가난한 여행자라고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잔말 말고 가만히 있어. 오?
어? 이런 이게 누구야? 이 녀석들을 이렇게 손쉽게 제압하는 용맹한 녀석이 누군가 했더니 여행자였구나. 어쩐지 정말 고마워. 물론이지. 네가 이나즈마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쇠공룡이 이 나라를 폐쇄할 수는 있어도 여행자의 기묘한 이야기는 막을 수 없지. 너에 대한 전설은 발 달린 서류처럼 매일 내 책상으로 쏟아져 들어오거든. 하던 일만 마무리하고 꼭 너랑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내 눈앞에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네. 너무 흥분해서 자기소개를 잊었네. 난 텔류 봉행의 특별 탐정 시카노인 헤이조라고 해. 정식으로 인사할게. 티바투에서 즐겁게 여행하고 매일 좋은 일만 있길 바래. 오라? 그러면 내가 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거야? 넌 다양한 의뢰를 받아 남들을 도와준다고 들었어. 이번엔 내가 그 주인공이라니 나쁘지 않은데? 이미 알고 있어. 네가 이곳에 온 게 우연은 아니잖아. 설마 소설처럼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 약속이라도 한 듯 와타치미 섬에 여행 와서 운명처럼 만난 건가? 흉악한 노부시패들 손에서 이방의 여행자가 약하고 무력한 탐정을 구해주는 환상적인 스토리. 우와, 정말 낭만적이야. 하지만 탐정은 우연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넌 봉행소의 의뢰를 받고 날 찾으러 온 거지? 난 탐정이잖아. 한번 맞춰볼래?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나 보네. 네 옆에 따라다니는 작은 바보 손에 든 게 뭘까? 봉행소의 의뢰서 아니야? 뭐야? 그냥 한 번 본 것뿐이야. 잠깐, 누가 바보라는 거야? 혹시라도 얘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따라온 거거든? 너희들 왜 그렇게 쳐다봐? 내가 나타나면 안 될 곳에 나타난 거야? 나도 그냥 한번 쳐다본 거야. 쟤는 봐도 되지만 넌 안 돼. 에이, 너무하네. 신의 입은 처음 봐서 신기해서 그래. 신의 입? 그게 뭐야? 신의 눈이 외부 마력 기관인 것처럼 신의 입은 외부 발성 기관이라고 보면 돼. 여행자는 말이 많지 않은데 넌 말이 많으니까 네가 여행자의 신의 입 아니겠어? 그게 뭐야? 비상식량보다 더하잖아. 난 입이 아니라 비상식량이거든. 취소. 말이 헛나온 거야. 난 페이몬이라고. 그런 이상한 별명으로 날 부르다니. 네가 위험에 처한 줄 알고 기껏 도와주러 왔는데 혼자 케이지에서 빠져나오고. 노부시페한테 잡힌 것도 다 연기지? 영악한 자식. 어서 말해.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신의 입이라고 불리기 싫으면 말을 좀 줄이는 게 어때? 어디 보자. 정말 오래전 일이지. 때는 바야흐로 전쟁 때였어. 그 당시 텔료 봉행의 우두머리였던 쿠조 타카유키는 내게 산호궁의 군비 정보를 조사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지. 근데 난 예전부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래서 국비로 여행이나 하자는 생각으로 놀러 왔어. 와타츠미 섬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 임무야 뭐 그냥 돌아가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와타츠미 섬에 도착한 그날 밤 꿈을 하나 꿨어. 꿈의 내용은 딱 하나였는데 대지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계속 내 귀에서 맴돌았지. 이 섬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빠졌어. 신기하지? 중요한 무언가가 빠졌다니 갑자기 증발이라도 한 건가? 그게 도대체 뭘까? 맛있는 음식인 게 분명해. 와타츠미 섬에는 농작물이 안 자라니까 음식이 빠진 거야. 맛있는 음식? 넌 뭐라고 생각해? 그 거대한 뱀을 말하는 거야? 재밌는 답이네. 하지만 번개신께선 이곳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이상한 건 이곳을 떠나면 그 꿈을 안 꾼다는 거야. 그래서 더 흥미가 생겼지. 이게 정말 단순한 꿈일까?
꿈은 신이 내민 구원의 손길이라는 말도 있잖아. 꽤 괜찮은 말이지. 하지만 난 꿈은 신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 꿈은 직감 같은 거지.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 이 섬에 중요한 무언가가 슉 하고 증발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난 직감이 말해주는 이 의뢰를 맡아 이곳에 신비한 무언가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어. 지금까지는 아무런 진전이 없지만 글쎄, 다만 요즘 녀석들의 행적이 너무 수상해서 일부러 잡힌 다음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네가 나타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허접한 녀석들이었으니까. 나한테는 네가 이곳에 왔다는 게 더 중요해. 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어. 내 파트너가 되어줄래? 이 수수께끼를 같이 풀어보자. 어때? 그건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럼 혹시 봉행소가 날 왜 찾는지 말해줬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가 보네. 잡일을 처리할 일손이 부족해서 나 같은 모범 직원을 찾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온 김에 같이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자.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 봉행소든 어디든 네가 가자고 하는 곳은 다 갈게. 어때? 아, 정말 책임감이 넘치는구나. 그럼 일단 봉행소에 같이 가줄게. 와타츠미 섬 일은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으니까. 아이고, 헤이조 형님,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계속 안 왔으면 봉행소 사람들이 아주 고통받았을 거라고요. 우에스기, 넌 내가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말하잖아.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제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이번에는 쿠조님이 직접 죄를 물으러 오셨다고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가 왜... 시카노인 도신 드디어 돌아왔군.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 전 사건 조사 때문에 나갔다 온 것뿐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 봉행소의 기록을 전부 살폈지만 네가 맡은 사건은 하나도 없었어. 정말이에요. 개인적인 사건이라 이 두 사람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행자, 페이몬, 너희들은 왜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헤이저를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다고? 설명이 좀 필요한데. 구조사라님. 실은 시카노인 도신이 사라져서 탐정소의 류지 씨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류지 씨한테서 이 임무를 여행자에게 맡겼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예전에는 우리 봉행소가 다른 사람의 실종 사건을 해결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꼴이 됐다니. 시카노인 도신, 덕분에 정말 많은 경험을 하는군. 아닙니다. 병사와 백성들은 서로서로 돕고 지내야죠. 이상한 걸 조사하고 있었지만 조사하고 있던 건 사실이야. 노부시페와 보물사냥단에게 일부러 잡혀서 연기까지 했거든. 응? 그래?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준다면 더 이상 묻지 않을게. 참, 마침 네가 여기 있으니 한 가지 무리한 부탁을 해도 될까? 네가 시카노인 도신의 임시 감찰관이 되어줬으면 해. 그가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밖에서 허튼 짓 못하도록 감시하는 거야. 그에 맞는 보수도 챙겨주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여행자, 우리가 잘 챙겨주겠네. 헤이저는 만족하는 것 같은데? 시카노인 도신, 이번에는 여행자가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아니었으면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을 거야. 너에게 들어온 고발 편지야. 어떻게 처리할지 잘 생각해보도록.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군. 누가 절 고발했다고요? 그럴 리가. 고발 편지라니. 이 녀석 일 제대로 안 해서 누가 신고했나 보네. 아니, 뭔가 이상해.
두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쿠조 사라님이 방금 일부러 심하게 말씀하신 거지. 다들 헤이조 선배가 사건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지 알거든. 헤이조 선배 덕분에 승진한 분들도 계시고. 선배는 절대 게으름 피울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뭔가 잘못된 거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봐야겠어. 맞다. 네가 내 임시 감찰관이 되어주기로 했잖아. 저기 보여? 새로운 사건 파일을 두는 책상이야. 처리할 사건이 있는지 좀 확인해줘. 물론이지.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도 확인해야 돼. 우선 파일을 확인해줘. 뭐? 설마 또 그 녀석은 아니겠지? 무슨 강아지 이름이 이래? 사기 예방극장? 그게 뭐지? 재밌어 보이네. 파일은 다 봤지? 신경 쓰이는 사건 있어? 복잡할 것 같진 않으니까 우에스기한테 처리하라고 해야겠어. 이 고발 편지가 더 급해. 너한테 맡길 생각은 없었어. 나도 머리 아플 정도니까. 하지만 네가 있으면 잘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려줘. 산고 씨의 고발이야. 본 적 있지? 만능 산고 탐정소의 사장 말이야. 맞아. 이 편지는 내가 권력을 남용해서 이득을 챙겼다고 고발하고 있어. 당시 류지 사건의 진실을 덮었다고 말이야. 정말이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진실을 덮었다고? 완전 네가 할 법한 일이잖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 일단 탐정소에 가보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해결되니까. 헤이조 씨, 돌아오셨군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가서 돈가스 덮밥이라도 사올게요. 외지에 있느라 한동안 못 드셨죠? 다음에요, 류지 씨. 저쪽에 저한테 문제 생기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또 제가 실망시킨 모양이죠? 어머나, 이게 누구야? 시카노인 대탐정이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걱정돼서 그런 거지. 특별히 안부 편지도 써서 텐요 봉행부에 보냈는데. 어때? 위에서 널 칭찬하지 않았어? 아, 머리 아파. 두 사람 또 시작이네. 산고 사장, 오늘 여행자도 있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원하는 게 뭡니까? 모처럼 시원시원하네. 좋아, 내 요구는 간단해. 류지 사건의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거야. 진실을 숨길 생각 말고 내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게 해줘. 첫째, 그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둘째, 봉행소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도 공개했고요. 셋째, 잠깐. 그런 건 류지 씨를 속일 때나 쓰라고. 그런 태도면 나도 텐요 봉행부에 계속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 이 사건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치, 잠깐만! 좀 자세히 말해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내가 설명해 줄게. 몇 년 전 봉행소에서 악질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 그때 난 텔료 봉행에 재직 중이었고 피해자는 내가 무척 존경하던 상사였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어. 이게 바로 그 류지 사건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헤이조 씨는 봉행소가 아닌 탐정소 소속이었지. 그때 탐정소의 이름은 만능 산고 헤이조 탐정소였어. 생각지도 못했어. 근데 왜 헤이조가 떠나게 된 거야?
그게 류지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감옥행이 결정됐는데 다행히 산고 사장님이 제때 도와주셔서 혐의를 벗고 범인을 잡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때 그 범인은 사실 가짜 범인이었지. 안 그래? 시카노인 대탐정 씨? 그때 사장님은 조사가 너무 순조로워서 진범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 헤이조 씨도 조사를 도왔지만 오랫동안 진 척이 없었지. 그래서 헤이조 씨는 아예 봉행소 내부에 진입해서 조사하기로 했고 그게 탐정소를 떠난 이유이기도 해.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난 시카노인 대탐정도 나처럼 진실을 추구하는 뜻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내 착각이었어. 애초에 신조 따위 없는 녀석이었던 거야. 관직 신분에 눈이 멀어서 핑계대고 봉행소로 간 거지. 날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요. 몇 가지 정정할 부분이 있어요. 첫째, 봉행소에 들어간 건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뒤였어요. 정상적인 커리어 활동이었다고요. 내부에 진입해서 조사하는 건 누군가의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었고요. 둘째, 저도 그 사건에 흥미가 생겨서 봉행소에서 그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결론은 산고 사장이 잡은 범인이 진범이었죠. 마지막으로 산고 사장은 제 결론을 믿지 않고 봉행소가 갖고 있는 모든 사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요구에 따라 숨기지 않고 모두 공개했고요. 누굴 속이려고? 하지만 오늘은 저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여행자는 제 감찰관이니 봉행소의 모든 문서를 열람할 자격이 있죠. 그러니 여행자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주고 저와 같은 결론을 얻는다면 더 이상 절 의심할 이유가 없겠죠. 어때? 여행자까지 날 안 믿는 건 아니지? 설마 아니지? 여행자의 실력과 인성은 나도 인정하는 바야. 다만 네가 수작을 부릴까봐.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허튼 수작 부려서 여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여행자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좋아요, 약속할게요. 여행자, 도와줄 수 있을까? 류지 사건을 한 번 더 조사해서 꼭 진실을 밝혀줘. 이번 보수는 네가 달라는 만큼 줄게. 사장님, 보수를 달라는 만큼 준다고요? 돈이 귀한 것은 맞지만 진실을 찾는 게 내가 탐정소를 차린 이유니까. 류지 사건은 내가 유일하게 실수했던 사건이니 모든 것을 걸 거야. 그럼 부탁할게, 여행자. 시카노인 대탐정 씨, 두고 보자고. 네네, 알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옆집 아이도 듣고 놀라서 울겠어요. 일단 봉행소로 돌아가자. 잠깐만 기다려. 자료실에 가서 사건 파일을 가지고 올게. 그동안 저기 가서 오와다 요리키와 이야기 좀 하고 있을래? 그 사건의 산 증인이거든. 아니, 오해야. 네가 조사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너만이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어. 산고 사장이 신뢰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너밖에 없거든. 이 신뢰는 너의 성품과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기도 해. 네 조사 결과가 산고 사장을 멈추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고발 편지를 썼지만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별 문제 없으면 자료실에 다녀올 테니까 오와다 요리키한테 가서 시간 좀 때우고 있어. 안녕, 젊은이. 류지 사건? 그 사건을 재조사하려는 거구나. 오래전 일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꽤 인상 깊은 사건이었어. 그 당시에 죽은 피해자가 우리 봉행소의 능력자였거든. 그의 이름은 다카츠카사 이사무. 다카츠카사 가문의 가주, 다카츠카사 세스무의 동생이었지. 정말 대단한 녀석이었어. 결단력 있고 용감하고 수완이 뛰어났지. 옛날부터 명성이 자자했어. 나이도 나보다 훨씬 어렸고. 만약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지금쯤 텔료 봉행의 고위직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렇게 뛰어난 인재였지만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네. 그런 건 너희 같은 외부인이나 믿겠지. 봉행소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어. 류지는 다카츠카사 이사무를 의부처럼 모셨거든. 류지는 고아였고 봉행소에 오기 전에는 밖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돈을 벌었어. 그런 그를 다카츠카사 이사무가 밑바닥에서 일으켜줬지. 류지가 똑똑하진 않아도 사람이 단순하고 의리가 넘쳐서 그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모두 잘해줬다네. 게다가 아주 성실해서 다카츠카사 이사무가 좋게 봤는지 그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 류지는 몇 년 동안 그 옆에서 많은 보살핌을 받았고 심지어 수행비서로 발탁됐는데 정말 류지가 그랬을 것 같나? 이상하다. 그러면 왜 류지에게 죄를 선고한 거지? 나도 잘못된 걸 알겠는데.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야.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의문점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류지의 유죄 선고가 내려졌거든. 게다가 구조 사라님이 직접 서명하셨지. 사라가 대체 왜 그런 거지? 하하하, 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눈이 안 좋아서 잘 모르겠네. 아, 오하다님, 그야 뻔하지 않습니까? 쿠조 가문이 손 쓴 거라고요. 우에스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게. 봉행소에서 떠도는 소문일 뿐 증거는 없잖아. 떠도는 소문이라뇨. 여행자,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텐요 봉행 내부에서 타카츠카사 가문이 겉으로는 쿠조 가문을 보좌하고 있지만 누가 대장 노릇 안 하고 싶겠어. 게다가 타카츠카사 이사무님은 타카츠카사 가문이 쿠조 가문을 타도시킬 수 있는 유력 인물이었다고. 그 당시 텐요 봉행에서 그의 명성은 그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지. 쿠조 가문도 절대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어. 교활한 쿠조 타카유키는 분명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대비했을 거야. 그가 있을 때는 타카츠카사 가문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야말로 타카츠카사 이사무님의 정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지. 반면 마사이토와 카마지 도련님은 아직 너무 젊었고. 힘을 합쳐도 타카츠카사 이사무님을 이기지 못했을 거야. 그러다 타카츠카사 가문이 텐요 봉행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먼저 손을 쓴 게 분명해. 젊은이들은 역시 음모론을 좋아하는군. 음모론이라뇨. 쿠조 사라님처럼 공정한 분이 왜 그렇게 빨리 류지에게 죄를 선고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쿠조 타카유키가 지시한 일이었기 때문에 쿠조 가문은 최대한 빨리 희생양을 찾아야 했고 이 일을 잠재우지 않으면 타카츠카사 가문에게 해명할 방법이 없었겠죠. 쿠조 사라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존경하지만 아무래도 쿠조 타카유키 밑에 계시니까요. 네가 뭘 알아? 구조 사라님도 다 생각이 있으신 거야. 그 녀석은 봉행소에 있던 법의학자야. 이름은 시로야마고 정말 꾹꾹 숨어 있었지. 그나저나 산고 사장도 참 대단하더군. 한 번에 그를 잡아냈거든. 범인이 독을 단 뒤에 그 독을 몰래 류지 집에 갖다 두고 류지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거야. 나중에 법의학실에서 독약을 찾아냈지만 범인이 죽고 난 후였어. 그의 범행 사실도 유서에서 발견됐고. 맞아. 산고 사장님이 그를 주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의학실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됐어. 언젠간 들킬 거라는 걸 알았던 거지. 물론 쿠조 타카유키가 지시한 거라고 자백하지는 않았고 혼자서 죄를 뒤집어 썼어. 아마 좋은 제안을 받았을 거야. 부양할 가족이 있었거든.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증거도 없잖아. 들어보시라고요. 산고 사장님은 분명 타카츠카사 가문이 초빙했을 겁니다. 타카츠카사 가문이 바보도 아니고 류지가 희생양이라는 건 저희도 아는데 설마 그걸 몰랐을까요? 쿠조 가문이 의심돼서 산고 사장님을 부른 거라고요. 근데 쿠조 가문이 한 수 위였던 게 아예 시로야마를 죽게 하고 자신들은 깨끗이 빠져나간 거죠. 시로야마가 죽으면 증거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번개신께서 오신다 해도 아무 방도가 없을 테니까요. 아주 정치가 납셨구먼. 왜 자네를 막류로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건지 참. 다들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자, 파일을 다 가지고 왔어.
정보는 많이 얻었어? 그렇다고 다 믿지는 마. 소문은 변질되기 마련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사건 파일이지. 자, 봉행소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야. 선반에 올려뒀으니 확인해봐. 주의해야 할 점은 탐정하는 과정에 많은 단서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모두 쓸모 있는 건 아니야. 최악의 상황은 쓸모없는 단서가 오히려 너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지. 그리고 독립적인 단서 하나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어. 다른 단서와 비교해보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하고 있을게. 잠깐, 어떻게 해야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우선 이 단서들 가운데서 두 가지를 찾아야 해. 검증된 범행 동기와 검증된 범행 과정.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범인의 범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시작해줘. 너희들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을게. 어때? 결론이 났어? 뭔가 발견하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 류지의 성고문을 정말 시로야마의 성고문도 쿠조사라가 서명했잖아. 류지랑 같은 건가? 합성 독약이 무슨 뜻이야? 이상하다. 왜 아무것도 없지? 많이도 먹었네. 그나저나 시로야마는 법의학자라서 손 쓸 기회가 많았을 텐데. 이게 진범이 시로야마라는 걸 증명하는 관건이지? 그거... 타카츠카사 이사무라는 사람 꽤 상냥한... 어때? 결론이 났어?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을 벌써 찾은 거야? 대단한데? 일단 동기부터 이야기해보자. 어떤 단서로 범인의 동기를 증명했어? 시로야마의 유서에는 그의 동기에 대한 자백이 있지만 류지의 진술로는 그걸 증명할 수 없어. 좀 더 고민해봐. 맞아! 사망자의 유언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분쟁이 있었던 모양이야. 사망자가 원했던 게 독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자가 시로야마의 가족을 협박한 건 명백한 사실이야.
상황이 격해지면서 시로야마는 충분한 범행 동기가 생겼겠지. 하지만 타카츠카사 이사무가 시로야마한테 잘해주지 않았어? 시로야마 집에 보약 같은 것도 갖다 줬잖아. 헉, 설마 보약이 아니라 안 좋은 걸 준 건가? 페이모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대답해줄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타카츠카사 이사무가 그날 시로야마 집에 보낸 게 보약이 맞아.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무엇을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행동 자체가 아주 위험한 신호였으니까. 난 언제든지 네 아내에게 무엇이든 먹일 수 있다. 만약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와라. 우와, 왜 네가 해석하면 다 협박이 되는 것 같지? 소름 돋아. 속이 너무 다크한 거 아니야? 밝은 곳에만 있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이 두 단서는 서로 증명할 수 있어. 범인의 범행 동기가 증명되었으니 범행 과정만 남았네. 그렇다면 어떤 단서가 범인의 범행 과정을 증명했을까? 어때? 결론이 났어? 매우 근접해. 부검 보고서는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 특수 독약 때문이라는 걸 설명했지. 근데 독약을 어떻게 복용했을까? 시로야마가 유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감기약에 넣은 걸까? 증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해. 좀 더 고민해봐. 정확해. 부검 보고서는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 특수 독약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유서는 시로야마가 법의학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독약을 고인이 자주 복용하던 감기약에 넣었다는 것을 설명하지. 그럼 이게 진실일까? 독약이 생선간으로 만든 고약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독약 조사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백상은 물에만 녹거든. 쌀밥이든 생선간 고약이든 독약의 운반체가 될 수 없어. 감기약만이 조건에 부합해. 다른 것에 독을 탔다면 치사량에 못 미쳤을 수도 있고, 사망자가 눈치챌 확률이 높아져서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졌을 거야. 그러니 범행 과정도 증명된 셈이지. 앞서 말한 범행 동기까지 더하면 진범이 정말 시로야마였네. 맞아. 아주 명확하지 않아? 선고서정은 도대체 뭘 의심하는지 모르겠어. 맞아. 명확해도 너무 명확하다고. 응? 말해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뭐가 궁금한데? 그건 나도 이해가 안 돼. 누군가가 내용을 숨기려는 걸 수도 있고, 시로야마가 업무 중에 찢은 걸 수도 있지.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전에도 말했듯이 모든 조사 내용이 유효한 정보는 아니거든. 진짜 관건은 시로야마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이야. 그건 이미 확인했잖아. 조사 보고서가 틀렸을 수도 있어. 만국상회는 외국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 이도 항구에 매일 수많은 상인들이 왕래하는데 장부 몇 부를 누락시켜도 이상하진 않아. 역시 여행자! 이런 세세한 것까지 발견하다니. 이번 사건과 큰 관계는 없지만 설명은 해줄게. 어째서 똑같이 쿠조 사라님이 선고문을 사명했는데 류지 씨는 구치 처분만 했고 시로야마는 사형을 당했는지가 궁금한 거지?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야. 사건 당시에 위에서 급히 희생양이 필요했다고. 그래야 타카츠카사 가문에게 해명을 할 수 있으니까. 류지 씨가 운이 나쁘게도 그 희생양이 된 거야.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선고문을 다 짜서 쿠조 사라님 손에 넘어갔고, 그분도 이 선고문이 어떤 건지 알고 서명한 거지.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쿠조 사라님을 잘 모르는 거야. 그야 그분은 텔료 봉행에서 가장 강직한 사람이거든.
사건의 의문점은 많고 범인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설마... 서명을 함과 동시에 원래 사형이었던 형을 강제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일시 감금으로 바꾼 거야. 류지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건진 거지. 구조사라님이 형을 고치지 않았으면 산고 사장은 아마 죽은 사람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었을 거야. 류지를 그렇게까지 챙겨주다니. 아니, 그건 누가 됐어도 똑같았을 거야. 그게 바로 쿠조 사라님의 신념이지. 다른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했어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그게 거대한 압박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던 최선의 선택이었겠지? 압박이라면 윗선에 사라에게 압박을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왔을 거야. 사망자가 봉행소의 책임자이자 타카츠카사 가문의 유망주였으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이목을 끌었는지 몰라. 왜 쿠조 사라님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류지에게 선고를 내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게 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역시 괘씸한 소문과 음모는 모두 거짓말이었어. 다행히 도량 넓고 공명정대하신 쿠조 사라님은 그런 소문 따위 신경 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해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숨길 필요는 없잖아. 특히 사건 조사라는 명목으로 쿠조 사라님을 뵈러 갔을 때는 더더욱 숨길 필요가 없었겠지. 이 사건은 나도 모든 상황을 자세히 조사했으니 날 믿어도 좋아. 자, 3가지 의문점은 모두 설명했고 봉행소가 파악한 자료도 다 봤으니 더 문제 없겠지? 그렇긴 한데 아직 뭔가 찝찝해. 그렇다고 헤이조가 봉행소의 모든 자료를 안 보여준 것도 아니고, 머리 아파. 난 모르겠는데. 맞아. 왜 계속 봉행소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게, 왜 계속 봉행소를 강조했을까? 드디어 거기까지 생각했구나. 이제 그만 끝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아쉬워했는데 드디어 내 의도를 파악했네. 맞아, 실은 봉행소에 없는 자료가 있어. 왜냐하면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얻은 단서거든. 그 단서는 마침 방금 너의 2 질문을 설명할 수 있지. 법의학실의 연구 일지가 왜 비어있고 백상이라는 독약이 어디서 온 건지 말이야. 아, 역시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구나. 넌 비밀 없어? 없어. 난 없어. 없다고. 장소를 옮기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이곳이 조용한 것 같으니 여기로 하자. 자, 내가 이제까지 숨겨왔던 비밀을 보여줄게. 찢겨나간 법의학실의 연구 일지를 말이야. 정말 네가 숨긴 거였잖아. 당연히 아니지. 그걸 찢은 사람은 내가 아냐. 일단 내용부터 확인해봐. 다 봤지? 뭔가 깨달은 게 있지 않아? 실제 범행수법은 백상을 감기약에 넣은 게 아니라, 맞아! 백상은 그가 연구해낸 거야. 우선 그는 법의학자의 신분으로 감기 기운이 있던 타카츠카사 이사무에게 특제 보약을 지어줬어. 부검 보고서에 의하면 이 탕약에는 대량의 산성과의 추출물이 있다고 적혀 있었지. 그러고는 류지를 유인해서 타카츠카사 이사무에게 생선간 고약을 건네주라고 한 다음 그 2가지를 같이 복용한 타카츠카사 이사무의 몸속에서 치사량에 달한 백상이 합성된 거야. 이게 진짜 범행 과정이지. 소름 돋아. 하나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하나는 값비싼 보약이고. 다 몸에 좋은 것들인데.
맞아. 다 몸에 좋은 것들이지만 같이 복용하면 그 결과는 펑! 그야 그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그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배후에 있던 누군가가 숨기려고 했던 거지. 뭐? 배우에 누가 있었다고? 이 연구 일지가 어디서 발견되었는지는 안 궁금해? 구조 타카유키의 비밀 창고야. 이것 때문에 직접 조사해봤는데 시로야마는 봉행소에 오기 전에 구조 타카유키 쪽 사람이었더라고. 법의학을 공부할 때의 학자금을 구조 타카유키가 비밀리에 지원해주고 있었어. 구조 타카유키가 투자에 성공했다고 봐야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는 안수령이 끝난 후였어. 구조 타카유키는 세력을 잃었고 텔료 봉행이 재정비되었을 때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구조 사라님은 내게 구조 타카유키의 범행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셨어. 그의 비밀 창고에서 대량의 생선간 고약을 발견했을 때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포장을 하나하나씩 벗겨보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평범한 생선간 고약이었거든. 하지만 고약 밑에 놓인 벽돌 아래에서 숨겨진 장소를 발견했고 거기에 이 찢겨나간 연구 보고가 있었지. 맨 처음 류지를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자식이었네. 정말 괘씸해. 이제 사건을 처음부터 정리해보자. 일단 타카츠카사 이사무는 어떠한 이유에서 법의학자인 시로야마의 능력을 눈여겨봤고 시로야마에게 특수한 독약을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시로야마는 쿠조 가문 사람이어서 거절했던 거야. 하지만 타카츠카사 이사무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시로야마의 가족으로 협박했고 시로야마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비밀리에 쿠조 타카유키에게 알린 거지. 이 일을 알게 된 쿠조 타카유키는 시로야마에게 협조하는 척하라고 지시했고 백성이 완성된 후에 역으로 타카츠카사 이사무를 독살하는데 성공한 거야. 류지 씨는 이 사건에서 시로야마에게 유인당해 독약 합성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생선간 고약을 타카츠카사 이사무에게 복용시킨 거고 사건이 발생하고 쿠조 타카유키는 류지 씨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려고 했지만 쿠조 사라님이 사형 선고를 막은 거지. 이때 마침 산고 사장이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쿠조 타카유키는 탄로날까봐 시로야마를 포기하고 그를 죽게 한 다음 그와 관련된 모든 연락 흔적을 지워버렸어. 하지만 이 비밀 제조법은 몰래 남겨둔 거야. 욕심이 너무 과했어. 아마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또다시 꺼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했던 거겠지. 쿠조 타카유키 녀석 안 되겠네. A한테 고발할 거야. 죄를 더 무겁게 받게 해야 돼. 아마 어려울 거야. 그의 창고에서 발견한 연구 일지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변명거리만 해도 100개는 넘으니까. 문제는 오히려 류지 씨야. 그가 준 생선간 고약 때문에 타카츠카사 이사무가 죽었잖아. 비록 속은 거지만 말이야. 그래도 무죄 아니야? 이건 우연이잖아. 내가 법을 잘 몰라서. 법적으로 보면 아마 사고로 판정될 거야. 하지만 사실상 일부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넌 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계속 숨겼던 거구나. 신체적인 형벌보다 정신적인 상처가 더 치유되기 힘들거든. 류지 씨가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래.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고 단순해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고 신뢰하거든. 그래서 타카츠카사 이사무를 아버지처럼 모신 거고. 아마 지금도 그는 타카츠카사 이사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산고 사장이 심부름만 시키려고 그를 고용한 건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없을 거야. 그는 내가 왜 탐정소를 떠났는지도 생각해 본 적 없을 거거든. 그가 타카츠카사 이사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걱정돼. 너도 눈치챘구나. 내가 생각만큼 확고한 사람은 아닌가 봐. 류지 씨가 상처받을까봐 사실을 숨겼지만 그게 오히려 그의 성장을 막은 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날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내가 똑똑해서 해결 못하는 사건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봤자 농담하지 마세요. 헤이조 씨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게 뻔해. 하지만 넌 달라. 넌 그 사람들이 아니야. 나한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넌 많은 곳을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 아는 게 많겠지?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내 직감이 넌 특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 넌 날 도와줄 거야. 안 그래? 그래서 진실을 밝힐지 말지 네가 결정해줬으면 해. 아, 나한테 알려줄 필요 없어. 여기서 네 선택을 말하지 않아도 돼. 이 작은 문제를 온전히 너에게 맡기기로 했거든. 탐정소로 돌아가자. 가는 길에 잘 생각해봐. 결정을 내렸다면 네가 류지 씨와 산고 사장에게 직접 알려줘. 여행자 헤이조 씨. 빨리 돌아왔네요. 피곤하죠? 돈가스 덮밥을 사왔으니 우선 식사부터 하자고요. 엄청 먹고 싶지만 류지 넌 조사 결과가 궁금하지 않아? 결과가 어떻든 이미 나왔잖아. 설마 변하기라도 하겠어? 그러니까 우선 배부터 채워야지. 만에 하나 사장님이 결과에 만족을 못한다면 이따 우리 모두 쫄딱 굶어야 할 거야. 류지 씨, 그만하면 됐어요. 일단 여행자의 결과부터 들어보죠. 헤이조, 여행자. 고민하지 말고 네가 생각한 답을 말해. 다들 널 믿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아, 그런가요? 류지 씨, 한동안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잠시만요. 저 갑자기 배가 아파요. 사장님, 하루만 쉬다 와도 될까요? 그럼요. 며칠 더 쉬어도 돼요. 류지, 괜찮겠지?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일단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죠. 분명 언젠가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도 좀 걱정이야. 만약 내일 출근을 안 하면. 걱정 마요. 우리가 찾으러 가볼게요. 산고 사장님도 마음 잘 추스리세요. 왔구나. 걱정 마. 류지 씨는 아침 일찍부터 와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른스러운 것 같아. 크게 좌절할까봐 걱정했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 큰 문제는 없어 보여. 네스케의 근원에 가서 뭐 좀 사온다고 했는데. 아니면 우리도 찾으러 가볼까? 잠깐만. 헤이조 네가 떠날 때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좀 알겠어. 그래요? 산고 사장이 이해했다고 하니 정말 기쁘네요. 우린 류지 씨를 찾으러 갈게요. 저기 류지가 있어. 그리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장난감 사주고 있는 건가? 류지 삼촌, 저희 아버지 엄청 멋진 분이셨죠?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이지. 타카츠카사 이사무님은 아주 멋지신 분이셨어. 그리고 삼촌이 아니라 오빠라고 불러.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거려? 그래도 오빠라고 불러. 왜요? 아니면 촌수가 꼬이거든. 누구세요? 우린 류지 오빠의 친구이자 너희 아버지의 친구야. 정말요? 으아, 하루에 아버지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니. 아버지의 업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더 듣고 싶어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들려줄게. 그의 이야기는 네가 다 잘할 때까지 해줘도 다 못 들을 거야. 신난다. 그럼 좀 천천히 자라야겠네요. 100살? 아니, 200살? 300살로 하죠. 300살이 된 다음 어른이 될래요. 그러면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겠죠?